이들의 혐의는요, 남조선 노동당의 이것 비밀들을 캐내오게끔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진짜로 국회의원이 진짜 소름 끼쳤어. 어떻게 그런데 전기고문 당하고 물고문 당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고백했다. 어떤 정적 타답을 위한 조작, 진짜 남로당의 지시로 간첩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반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가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국회 방송 최고 시청률 표현 돌아왔어요. 이렇게 얼굴이 뜨거워지지?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습니다. 전 잘 못 지냈어요. 왜? 저는 너무 보고 싶어서 언제 시즌2 들어가느냐. 드디어 만났네요. 아니 솔직히 시즌 1 때는 다 나온 건 아닌가 싶었었어요. 또 얘기할 게 있나 싶었는데 시즌 2가 나왔으니까 국회사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좀 시즌2인 만큼 변화가 있습니다. 20세기에 태어난 마지막 세대를 Z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Z세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한 분을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대학생 게스트가 우잘무 국회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Z세대는 우리 국회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톡톡 튀는 생각과 그리고 발언을 좀 기대해보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건국대학교 사학과 조인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제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봤는데요. 후보의 정책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회사를 알아야 올바르게 투표권을 행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잘무 국회사에 이제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강에서만 뵙던 큰별쌤을 이렇게 직접 보게 돼서 영광이에요. 연예인. 아, 근데 이게 진짜 그거 아세요?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님도 제 강의 들으셨어요. 근데 여기도 이게 정말 세대를 아울러서 그러네. 제가 뭔가 할아버지가 되는 느낌이죠, 지금. 그러면은 시즌2는 우리 이렇게 Z세대 한 분하고 나이 씨는 그러면 탈락이신가? 있잖아요. 제가 들은 소문이 있는데 네네.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원래 나이 누나가 있잖아요. 오. 그 이번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 1에 노래를 많이 시켜서 이번엔 주연을 너무 세게 불렀다고. 그래서 안 왔다고. 안 나온다고 이거.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그럼 저 자리 누가 나오는 거지? 어떻게? 뭐야? 음악이 뭐야? 역시나 그럼 그녀는- 그렇지. 그녀가 안 올 리가 없죠. 안 하다니요. 안 하다니요. 저것까지 좀 서운하죠. 만세 왔다. 저도 너무 기다렸습니다. 흥자 김나희가 오늘은요 이렇게 스파이 본드걸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너무 그리웠다고요. 아니 시즌2에서는 이제 노래가 아니라 연기예요? 이것저것 보여드릴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나가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안 돼. 맞아요. 근데 오늘 이제 조인비 학생이 뭔가 국회 방송과 어울리지 않는 이 텐션에 살짝 놀란 것 같은데 이제 보다 보면 즐거운 일이 많고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등장을 했는지는 우잘물 국회사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총총. 1949년 5월 현역 국회의원 이문원, 최태규, 이구수 등이 돌연 체포됩니다. 이들의 혐의는요, 바로 남조선 노동당의 이것 활동을 했다는 것인데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최초로 검거된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국회의원 검거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역사상 처음이라. 그렇죠. 오늘 좀 시즌2가 좀 이렇게 세게 나간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세요. 벌써 예고편 상상이. 와. 국회사를 이야기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체포가 됐어. 뭔가 느낌이 뭐죠? 어때요? 조인미 학생 어때요? 너무 무서운데요? 맞아, 무섭죠. Z세대의 그 감정 표현이 참 다르네요. 국회의원이 체포됐다니. 네, 좋습니다. 진짜. 국회의원들이 그럼 체포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자, 이들의 혐의는요, 바로 남조선 노동당의 이것 활동을 했다는 것인데, 자, 과연 이것에 들어갈
혐의. 이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좋은 거니까 그렇겠죠. 잡혀갔겠죠. 그렇겠죠. 세 글자고 세 글자. 저 감이 왔어요. 뭔가요? 아까 나이 씨가 오프닝 때 아, 이거. 충분히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정답 스파이. 스파이. 아주 정확한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느낌은 비슷해요. 속기로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그 정답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 이거는 시즌 2 뭐예요? 뭐죠? 기호인가요? 러시아어 아니에요? 읽을 수 있는 거는 PAK 뭐 그 정도. 파크. 이 R은 또 거꾸로야. 러시아어 맞네요. 여기는 못 읽겠고. 네, 못 읽겠어요. 네, 요 아래쪽에 있는 그 발음을 최대한 제가 이렇게 살려서 한번 읽어보면 어렵네. 프락자. 프락자. 프락지아. 제 발음을 신뢰하지 말아주세요. 네, 제 발음을 마치 제가 이 발음이 정통 러시아어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들으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프락치. 뿌락지.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아니요. 전 들어봤고. 들어봤어요? 임미 씨 들어봤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주제를 살짝 먼저 듣고 준비를 해온 게 있어요. 뭘 또 준비? 오, 불량부심 있네. 이야. 이름하여 Z세대에게 물어봐 코너입니다. 요런 코너 좋다. 코너가 생긴 거예요, 우리 이 방송이. 그러네. 제가 어. 프락치라는 용어가 저한테는 조금 낯설어서 이제 친구들에게 프락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자,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락치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나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프락치 들어본 적은 있어요. 고등학교 때 국회 프락치 사건 약간 그런 감성으로 살짝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약간 비밀 요원 같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프락치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간첩이나 스파이? 저는 간첩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간첩? 이런 감성? 이 친구 참 재밌는 친구네. 양성을 잘 써. 아니 근데 이걸 직접 촬영하신 거예요? 네, 제가 학교에 가서 이제 저희 친구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이제 답변을 받아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게 프락치 어려운 단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네요. 근데 사학과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잘 아는 듯한 그런 느낌은 드네요. 프락치라는 단어를 좀 살짝 정리를 해보면 네. 단체, 파벌, 그리고 내분 등을 뜻하는 러시아어로 다른 말로 첩자, 언더커버, 스파이를 들 수 있습니다. 때는요, 8.15 광복 후에 1948년 총선거를 실시해서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구성된 의회, 바로 재헌국회 시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헌국회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나연 씨 기억나요? 기억나는 거죠? 기억나죠? 네, 재헌국회. 얼마 지났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눈빛이 약간 좀 흐릿해가지고 지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재헌국회 일부 국회의원이 공산주의 정당인 남조선 노동당의 스파이, 이 스파이로 이 재헌국회에 잠입했고 북한과 내통했다는 것, 이걸 바로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에 대해 들어봤나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름만 한번 들어본 거. 아니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시험 치려고 암기만 했어서 모르겠어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는지 한번 속기록을 한번 볼 텐데요. 속기록 읽어주시는 분 누구? 장현 아나운서. 오랜만이네요. 한번 네. 읽어볼게요. 속기록. 이 사건은 물적 증거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다소는 있습니다마는, 없습니다마는, 대개 물적 증거가 있는 사건은 물적 증거만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물적 증거가 박약한 사건, 즉 모의 사건, 말과 말이 서로 연락해서 모의한 사건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난해하네요. 아니,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뭐야? 물적 증거라는 것이 없습니다만은 있습니다만은 없습니다만은 와. 너무 이게 약간 좀 횡설수 같은 느낌도 들고 좀 그렇죠 이게 지금 네. 그렇죠. 이것만 딱 읽어봐도 뭔가 이 사건이 좀 이렇게 미스트, 뭔가 좀 안개 속이라는 그런 애매한 느낌이 거. 와요 지금요. 애매한 거예요. 그죠? 근데 뭔가 말로 증언만 있고 딱 보이는 증거가 없는데 이렇게 사람을 막 잡아가도 되는 건가요? 아, 굉장히 예리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후에 이 공보처가 국회 프락치 사건의 전모를 발표합니다. 자, 그 전모를 일단 한번 줄거리를 한번 보자고요. 자, 국회 프락치 사건 일지입니다. 1949년 4월에 서울시경이 남로당 특수조직부를 급습해서 주주총회 보고서를 입수합니다. 자, 그리고 1949년 6월 16일 이 개성에서 남로당 연락원이었던 정재환을 체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밀 문건도 입수합니다. 아, 뭔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국회 공작 전말 보고서 겸 군사경찰 기밀 문건이었습니다. 국회 공작 전말 보고서요? 그렇죠. 그럼 진짜로 국회의원이 뿌락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건을 보니까 그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런 느낌이 오시죠? 이거 완전 증거물이잖아요. 뭔가 그 기밀 문건을 지금 가지고 월북을 하려다 체포됐으니까 이 공보처도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로 바로 이것을 내놓았는데요. 이 증거에 의하면 남로당은 국회의원을 포섭하고 그리고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령을 내렸던 겁니다. 자, 어떤 지령을 내렸느냐? 뭔가 몰래 들어가서 원래 들어가서. 비밀들을 캐내오게끔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 같아요. 당시 그 정황이 어떻게 되는 상황이었냐면 1948년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 주한 미군이 있었거든요. 이 지령의 내용은 뭐였냐면 바로 이 외국인들, 그러니까 주한 미군을 철수하라. 철수시켜라 이거였죠. 예. 또 이 남로당의 영향력을 이 국회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라.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49년 5월에는요. 오호. 이제 그 문서들을 가지고 1차 국회의원이 검거됐고 6월에는 또 2차 국회의원이 검거됐고 7월에 3차 국회의원이 검거돼서 총 국회의원 몇 명? 15명. 15명이 지금 체포가 되는 이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15명이면 그 당시에 국회에 굉장히 많은 불합치가 엄청난 있었다는 일이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많네요. 이게 사실이라면 뭐야? 국회 안에 이 간첩들이 그냥 드글드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한두 명도 많은 건데. 그러니까 게다가 뭐 외군 철수에 주한미군 철수에다가 남로당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막 이런 내용 들어오니까 맞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야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이요 아직까지 그 실상에 대해서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찰총장님 아까 그 이야기 보셨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지금. 자, 몇 가지 그 미스테리한 점을 한번 보면요. 먼저 이 검거된 15명의 국회의원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15명의 공통점? 아, 신진 세력. 아, 신진 세력. 굉장히 처음부터 훅 들어오신다. 그러네요. 저는 약간 옷 네. 브랜드 이런 거 생각했는데. 옷 브랜드? 정답입니다. 진짜요? 네, 맞습니다. 와, 진짜 소름 끼쳤어. 바로 소장파. 그 신진 세력을 그 당시에 소장파라고 이제 불렸거든요. 소장파 의원이라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파라면 주로 젊은 세력을 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진 세력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그 한자로 보면은 뭐 적을소, 뭐 장할장 해가지고 나이가 젊고요, 혈기가 왕성하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재헌 국회에서 소장파 의원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복습 한번 들어갑니다. 긴장 타시고요. 무서워. 복습 때마다 긴장해. 네. 에어컨 좀 켜주세요. 재헌국회가 출범하면서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있었어요. 이 재헌국회 의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점적인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지개혁, 네. 농지개혁이었고요. 나머지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만일 사건이 기억하는 것 있지 않나요? 같은데요? 잠깐만 기억. 기억날 것 같죠? 기억나는 것 같은데. 힌트 살짝만. 힌트. 힌트?
이들은 혼나야 합니다. 벌 받아야 합니다. 다 졌다. 혼나야 된다. 네. 한다. 오늘 감이 좋아요. 오늘 왔어. 저는 왔어요. 내렸어요. 친일파 청산. 정답. 오. 아니 오늘 날씨가 저 옆에 Z세대가 있다 보니 굉장히 분발하시는 느낌이. X세대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지금 친일파 청산 정확히 맞았습니다. 당시 이제 재헌국회에서 해야 될 일 중에 두 가지 사업이 농지개혁, 토지 나눠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친일파 청산 이거였는데 조금만 제가 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자, 광복 후에 이 미군정이 들어섰는데 당시 이 미군정이 남한의 실정을 잘 몰랐죠. 예, 잘 몰랐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들어오는 바람에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그 메가더 최고 사령관이 바로 이런 통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일제 강점기 당시에 관리를 했던 친일 인사들을 그대로 자리에 앉혀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또 비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당시 이 사회주의 세력들과 굉장히 많이 대립하고 있었잖아요. 북한에 이제 사회주의 정권이 막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사회주의, 특히 공산당 척결. 한마디로 두 글자, 뭘까요? 땅. 반공. 그렇죠. 이 반공을 위해서 바로 이런 친일 경찰들을 대거 등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공 프레임을 이승만 정부가 그대로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미국이나 이제 망명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내 정치 기반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신의 어떤 정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친일 세력들을 끌고 들어오면서 결국 친일 청산을 하려고 했던 어느 특위? 반민특위. 그렇죠. 이 반민특위를 회방 놓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선생님 그런데 네. 소장파랑 반민특위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 소장파. 잘한다.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러다 정신 차리자. 기자가 말해야 되겠어요. 질문이 좋아요. 이승만 정부가 지금 이 반민특위 정말 좋아하지 않잖아요 지금요. 해방 놓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반민특위를 이 소장파 의원들이 적극 지지했고 심지어는 그 구성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네. 소장파는요 상당히 좀 진보주의적이고 좀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추구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친일파 척결에 대해 아주 강경했고요. 반민특위의 가장 핵심 인사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제주 4.3 사건, 또 여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위기를 지금 느끼고 있었던 이승만 정부에서는 바로 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자유를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명분으로 이것을 만들었죠. 바로 국가보안법. 들어보셨죠? 네. 국가보안법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자, 이 국가보안법은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인데요. 사실상 이 당시에는요, 반공을 위해서 이 법이 작동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 소장파 의원들은요, 이게 국가보안법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일제 강점기에나 있을 그런 법인데 사실 일제 강점기에 요 국가보안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이 탄압당했는데 그런데 그와 비슷한 것 같은 국가보안법을 만든다. 그러니까 소장파 의원들이 완전 들고 해서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장파 그 의원들이랑 이승만 대통령이랑 대립 감정이 더 심해졌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나유 씨가 지금 지금 뭐 저거 반민특위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제가 반민특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유 씨 저 좋아할 거예요, 안 좋아할 거예요? 완전 싫어하죠. 완전 싫어하죠. 맞아요. 네, 그런 모습인데 자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미군정의 지지를 받으면서 초대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북과 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반갑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장파 의원들은 이승만 정부가 좋아하지 않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네요. 네, 골라서. 이승만 정부는 이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체제를 안정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을 좀 철수하래. 게다가 방공 이거 좀 해가지고 좀 기간을 좀 잡으려고 했더니 또 국가보안법 안 된대. 게다가 이 친일파 어떻게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또 일제강점기 일을 좀 해왔으니까 이들이 좀 일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반민특위 지지한대. 이러니까 당연히 이승만 정부와는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장파 의원들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와 소장파 의원들이 으르렁 되고 있는 사건, 이 과정에서 국회 프락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요, 이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검거가 된 것이죠. 결국 이 국회 프락치 사건 이후에 반민특위는 완전히 힘을 잃고 와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반민특위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소장파 의원들을 검거한 거 아니에요? 어허, 네, 뭔가 지금 연결고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네. 검거된 그 국회의원은 진짜 불확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증거가 있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 프락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은 누굴까요? 이승만 대통령. 당연하겠죠. 당연하죠. 아니 이승만 정부에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국가보안법도 반대한다, 반민특위 지지한다,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거 지금 다 이승만 정부는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인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승만 정부에서는 예스. 가장 좋은 이득을 얻었겠죠. 근데 당시 이 국회 반응도요. 비슷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속기록을 통해서 한번 또 분위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속기록 키워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속기록 5월 24일 국회 본회의 내용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논하들이면서 투표를 실행하는 기관은 문을 폐쇄하기로 합니다. 투표지에 기입하는 방식은 만일 본안에 대해서 석방을 찬성하시는 이라 하면 부자를 흐리고 석방을 찬동하지 않고 즉 반대하는 이는 가짜를 흐려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었어요? 흐르다의 뜻은 여기 정확히 어떤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재밌어요. 일단 이제 투표하는 분위기가 뭐냐면 요즘은 투표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자, 찬반이 있어. 네. 자, 만약에 크리스티안, 네. 나 찬성해. 그럼 어떻게 표시해요? 찬성. 찬성에 표시하잖아요. 네네네. 거꾸로야. 내가 찬성해. 그러면 반대를 지우는 거예요. 흐리다는 이제 지우다라는 표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반대해. 그럼 어떻게 한다? 그 반대쪽으로. 찬성을 지우면 찬성으로. 되는 거지. 예. 이런 식으로 투표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진짜요? 그러니까 찬성을 하면 반대를 표시하고 그렇죠. 반대를 하면 찬성을 전대한다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예. 그러면 투표 용지에 찬성이면 찬자만 남는 그렇죠. 아, 역시 이해가 빠르셔. 지우는 거는 굳이 이렇게 박박박박 지우고요. 네, 오늘 이렇게 그냥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투표를 지금 했는데 이게 지금 15명을 지금 체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정말 초유의 사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논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국회 안에서 할 말을 한 거 갖고 체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을 것이고 아니 어쨌건 간에 지금 이 국가가 지금 위중하고 지금 이 북한하고 지금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지금 국가에 지금 해를 끼친 거 아니냐? 당연히 이런 거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을 것이고 뭐 어쨌건 간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구속까지 하는 건 체포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하여튼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기명 이름을 밝히지 않고 투표를 통해서 그러면 결정하자.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분위기가 진짜 살벌했나 봐요. 무기명 비밀 투표까지 할 정도면은. 그러니까요. 특히 이게 또 국회의원들이 자기 동료에 대한 투표라는 거잖아요. 아, 맞네. 네. 날씨고 저 개그맨 동료들이 있는데 퇴출 찬반, 누군가의 퇴출 찬반 이거 투표할 때 어떠시겠어요? 아, 쉽지 않은 것 진짜 제 이름이 적힌다고 하면은 진짜 차라리 제 이름을 적고 말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명이면. 그러니까. 근데 무기명이니까는 이제 누구라도 나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네. 예. 자, 어쨌거나 그 결과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당시 국회의원들은 15명을 체포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의견을 표현했을까?
자, 결과는요. 바로 찬성 88표, 네. 기권 1표, 그리고 반대 95표. 네. 결국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Z세대로서 질문이 있는데요. 나 이때 좀 긴장된다 이제. 긴장하십시오. 긴장하세요. 긴장한다. 예. 뭔데요? 요즘은 SNS가 굉장히 활발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요즘 일어난 사건이었으면은 이제 엄청나게 막 언론에 맨날 보도되고 SNS에서도 이게 맞다, 이게 맞다 그렇죠. 엄청 싸웠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여론이 어땠나요? 역시 또 이 온라인 여론을 주도하는 또 Z세대다운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당시 돌았던 그 찌라시 내용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찌라시가 뭔지는 아시죠? 네. 알죠, 알죠, 알죠. 어떻게 처음 들어봤어요. 지라시. 아,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이 크리스티안이 예. 누구랑 뭘 했다더라. 소문 같은 지금 거? 저렇게 웃고 있지만 저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렇지 않다더라. 뭐 요런 거. 나이신 있어요? 전 너무 서운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있으면 본인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게 소문에 의해서 이게 들어가요. 그럴 수도 어떤 게 있겠다. 돌아. 왜냐면 그게 딱 보면은 당사자들 그 관계자들이 물어보죠. 야, 너 이거 아. 지금 찌라시 돌고 있는데 이거 맞죠? 선생님 뭐 있으셨나요? 제가 어디 그런 데 감히 찌라시라는 게 제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럼 다 찌라시 없는 걸로 하고. 네. 당시 돌았던 그 찌라시 내용들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자, 요 내용들입니다.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구속된 새 의원은 공산당이다. 이들의 석방 결의안에 찬성한 88명 역시 공산당이다. 반민특회 안에 있는 공산 분사를 먼저 숙청하라. 숙청하라. 무서워. 체포된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자는 모두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자이다. 자, 이 공통적 내용이 뭐예요, 지금요? 소장파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뭐 척결하라는 그렇죠. 그런- 특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막 이런 찌라시가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장파 의원을 공격하는 이런 유인물, 서명문이 마구마구 쏟아 나오고 있었고요. 또 탑골공원에서는요, 민중대회를 또 열어가지고 200여 명의 군중이 국회대 빨갱이 다 척결하라! 뭐 이런 거. 막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러면서 정말 이 공산주의자, 이런 소장파 의원들은 공산주의자라고 이 매도를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심지어는요, 국회의원들이, 그 해당된 국회의원들, 또는 거기에 체포, 이거 나는 반대한다 안 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구타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론은 그 체포된 국회의원들이 진짜 뿌락지라고 생각을 한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여론일 수도 있고, 그 여론을 만든 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쨌거나 이 프락치 사건 수사 착수 7개월 만인 11월 17일 날 제1심 첫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 법정에서요, 이 재판장과 피고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저와 우리 예은 씨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해볼까요? 네. 연기 가능하시죠? 그럼요. 쉬는 동안 연기 배워왔다고. 아, 진짜요? 네. 후계사 때문에. 자, 그럼 제가 재판장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기 피고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명이 남로당 가입을 권유하고 뿌락지를 구성하라고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나는 남로당 가입을 권유받은 일이 없고 프락치라는 말도 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 피고인은 그 이사명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남로당에 가입했다고 자백을 하셨던데 맞습니까? 나는 헌병대에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내 건강이 고문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이 뭐예요? 일단은 지금 내가 불악지였다라고 뭔가 자백을 했던 것 같아. 네. 했죠. 그죠? 하긴 했어요. 하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방금? 고문을 이기지 못해. 막 때리고 막 그냥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와 관련된 그 증언 내용을 기록이 남기신 분이 계세요. 네. 그 증언 통해서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악 사건 재판 공판 기록을 국무부를 보낸 문서입니다.
뒤에는 이것이 비밀 해제가 돼서 언클래시파이드 된 거죠. 국회의원들의 재판 5회 공판 간단한 커멘트를 포함해서 국무부로 보낸 문서들이죠. 우리나라 법제사에 있어서 이렇게 철저하게 그 재판 기록이 남은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또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엄청난 귀중한 문건이 아닐 수가 없죠. 헌병대에 들어가서 전기 고문 당하고 물 고문 당하고 그래서 김옥주 의원 같은 분은 자기가 이제 한국 전쟁이 터지고 9.28 수복이 되자 서대문 형무소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북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지금 아기도 낳을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짓을 했길래 아기도 낳을 수 없는 처지가 됐는가. 그때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그 정말 신생 대한민국의 그 입법부에 당당한 재헌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선출하고 부통령도 선출하고 국무총리도 인준하고 그럴 만큼 국회가 막중한데 거기에 소장파라는 젊은 국회의원들이 자부심이 대단했죠. 근데 이 사람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그 남로당 뿌락지라고 해서 잡아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참 그 속이 얼마나 터졌겠어요. 아이고야, 이게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문까지 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하면 바로 인권 침해로. 아유, 그럼. 맞아요. 김정기 교수님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해드리면 역사학자는 아니시라고 해요. 주한미 대사관의 외교관이었던 그레고리 핸더슨과의 인연으로 국회 프락치 사건을 연구하셨는데요. 그레고리 핸더슨은 국회 프락치 사건 15회 공판 과정 전체를 기록을 했고요. 재판을 진행했던 검사와 판사 등 관련자들을 인터뷰했던 인물입니다. 그레고리 핸더슨은 불의의 사고로 그 별세를 하면서 그 과정과 그 자료를 김정기 교수님이 물려받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이 베일에 쌓일 수 있는 정말 미스트에 쌓일 수 있고 어찌 보면 억울한 일로 그냥 묻혀버릴 수 있는 그 어떤 자료들을 네. 지금 이렇게 남겨놓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이 사건은 미제, 논쟁 중에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기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임시의정한 편에서도 배웠듯이 일제에 쫓겨서 중국 땅을 막 전전하면서 우리 의원님들 그 와중에 기록을 한 거잖아요. 기억하고 있어. 다 기억하고 있는 모범생이에요. 똑똑해졌어요, 언니가 누가 더. 보면 뭐 몇 년 전 건 줄 알겠어요. 불과 몇 달도 안 된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꼼꼼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살짝 의문이 드는 게 이렇게 거짓 차백을 거문을 통해서 이렇게 구한다는 거는 그 진짜 불합치가 아니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그냥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지금 재판부랑 지금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어떤 그 내용인데 이 재판부의 그 심리 자세도 약간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이라는 그 의아스러운 점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다 받아들여 줍니다. 그러니까 소장파원들은 스파이다. 관련된 증인들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거조사와 증인 신청은 모두 기각을 합니다. 아니, 이러면 이게 어떻게 재판이 되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합치가 아니라고 무죄 입증을 해줄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린 거죠. 막아버린. 아니, 내가 너무 억울해. 그래서 변호인 통해가지고 증인 신청해 달래. 근데 재판부가 안 된대. 이러면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답이 거잖아요. 없었어. 그죠? 근데 이게 또 정재한이라는 그 여인에게서 남로당의 기밀 문건을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는 명백한 증거인데 정재한을 증인으로 세우면 끝나는 게임이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사실 정재한 같은 경우에는 검찰 쪽에서 증인을
세우면 더 유리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변호인 측에서 아무도 증인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정재한이라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불리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정재한이라도 그러면 증인으로 신청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 어땠을까요? 안 됐을 것 같아요. 됐을 것 같아. 와. 그것도 안 된다고 했겠죠. 네. 검찰이 반대를 했고요. 재판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와. 예, 정재한은요 냄새 난다. 끝까지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제일 중요한 증인 아니에요? 근데 왜 출석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검찰이라면 당연히 정재한을 통해 가지고 간첩 맞다. 나 월북하려고 했다. 그러다 체포됐다. 기밀문서 갖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검찰이 이거 반대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정재한과 그 밖의 증인들이 이 재판과 상관이 없으며 없긴 왜 없어. 그죠? 또한 이들 증인이 피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반전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나중에 이 정재한이 왜 재판에 출석을 못했는지가 밝혀지는데 이미 재판이 벌어지기 전 9월 3일에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12월 6일에 이미 형이 집행됐습니다. 아니 그 국회 뿌락지 사건의 핵심 증인을 죽였다는 거는 진짜 저는 더 의심스러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네. 사형당했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뭔가 재판부의 심리 자세도 좀 이상하고 증인들의 어떤 모습들도 좀 이상하고 좀 그렇죠. 이상해. 자, 어쨌든 이건 뭐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5번의 그 재판 과정에서 프락치 혐의를 받은 이 국회의원 대부분은요, 당연히 무죄를 주장했겠죠. 그런데 기소된 13명 전원 실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당연히 이들은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머선 일인고, 네. 이렇게 항소하는 그 과정에서 전쟁이 터집니다.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이 항소를 했는데도 재판을 못한 이유는 그거였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정말 이 난리가 벌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난리통에 이 그 형무소에서 나온 이 의원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자진 월북하기도 해요. 예. 그리고 또 납북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숨어 지내는 그런 의원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북한행을 택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좀 스스로 프락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남한에 남아있을 경우에는 이제 목숨이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살려고 월북을 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은요,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결국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예. 국회 프락치 사건을 아마 이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그 조작 여부로 논란이 많은 국회 프락치 사건 이렇게 검색어가 아마 또 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은요, 이 소장파의 어떤 정치적 타답을 위한 조작이라고 하는 그 견해도 있고, 아니다, 진짜 남로당의 지시로 간첩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이론이 많고 근데 결론은 없는.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 뿔뿔이 사라지고 이게 다 없어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미제 사건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약간 오늘 편은요. 네. 우잘물 국회사 말고 번외로 그알 국회사 이렇게 한번 하고 싶어요. 미제 사건이니까. 괜찮네요. 예, 어차피 우리 방송은 건너 많아지고 있으니까 제가 그 다음에 그 건너를 가지고 올게요. 국회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건의 그 진위도 중요한데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은요, 이 국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남겨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반민특위 습격 사건 우리 배웠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이 백범 김구 암살 사건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오늘 이야기했던 국회 프락치 사건. 이게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이 세 가지 공통점. 시기가 1949년 6월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 네. 그 한 달에 그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렇죠. 세 개나. 자, 보세요. 국회 프락치 사건 소장파 의원들 검거. 네. 반민특위 습격 역시 소장파 여기 들어가 있었고 이승만 정부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었는데 습격. 게다가 이승만 정부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백범 김구의 암살. 자, 이 세 사건이 동시에 6월 달에 일어났다. 이 사건의 결과 최대 수혜를 받는 쪽은 어딜까? 그건 당연히 이승만 정부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게 어떻게 6월 달에 동시에 벌어졌냐. 이거는 바로 이승만 정부의 6월 대공세다. 자신의 어떤 권력을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한 6월 대공세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이제 너무 이게 겹치게 되니까. 그죠? 예. 어쨌거나 이제 이후에 국회는요, 아주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이 소장파 의원들은요, 뿔뿔이 흩어졌고요. 이승만 정부가 반국가는 곧 반국! 이걸 이념화하면서 그렇게 힘차게 출발했던 재헌국회는 이 반국이라는 프레임에 딱 갇히게 되면서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반대로 이승만 정부의 힘은 더욱더 강화되는 상황.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6월 1년의 사건 속에서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진짜. 네. 오늘은 어쩌면 국회 흑역사일 수도 있는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하지만 핍박받고 또 굴곡진 역사를 국회는 잘 이겨내 왔습니다. 오늘의 민주주의 국회로 우뚝 선 국회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흑역사일지라도 그 길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것을 배우는 게 또 우잘물 국회사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이후에 남게 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시 그 검거되었던 그 당시 한 국회의원은요, 이승만 정부가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을 남기고 월북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암살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었기 네네. 때문에 좀 신변의 어떤 그 위협 이런 걸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월북을 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이 남한에 남아 있었던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 건축학과 입학 허가를 받았대요. 얼마나 집안이 경사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신원조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유학을 포기했대요. 너무해. 그러니까요. 그 이후 건설 계통에 이제 취업을 한 거예요. 그때 또 이 박정희 정부가 예멘 진출을 또 권고를 했답니다, 이 사람한테. 왠지 아세요? 왜요? 그 북한 대사관과 접촉을 해가지고 이중 첩자 노릇을 좀 해달라. 이제 이런 것이죠. 이거 굉장히 테스트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의 삶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가 박탈되어 버린. 왜일까요? 너희 집안은 빨갱이 집안. 너 그 빨갱이 아니라는 걸 네가 한번 증명해 볼래? 그게 이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또 다른 의원의 그 자녀는요, 사법고시 1차에 합격을 합니다. 그 당시 사법고시가 얼마나 어려웠는데요. 근데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지만 신원조에 걸려가지고 탈락합니다. 근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것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집안이 감시받고 있고 막혀 있다는 어떤 그런 유리벽이 딱 차여진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절망감에 완전히 빠지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제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목소리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좀 잊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국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국회 프락치 사건을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 자, 오늘의
우잘알 한마디. 아 이거 또 시즌 2에도 하나요? 아, 그럼요. 시즌 1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것도 시즌 2 4명이 돼가지고 힘드네요. 긴장하셔야 돼요. 네. 우리 오늘 또 이 Z세대 그러니까요. 인빈 양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긴장하셔야 돼요. 네. 자, 큰일 났다. 자, 인빈 양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오늘 나는 이 국회 프락치 사건 이 내용을 들으면서 무엇을 알게 됐다. 나이 씨 눈치 주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복합술 들렸어요?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저는 우선 이승만 정부가 어떻게 재헌국회를 압박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먼저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 흑역사일 수도 있겠지만 이 역사의 거울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역사가 보여주는 거를 반면교사를 삼아서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현대의 우리와 또 국회가 해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우, 너무 잘했어요. 여기서 마칠게요. 그래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클로징, 바로 클로징 하시면 돼요. 할 수가 없어. 너무 자, 있을 수 없죠. 네, 활짝 긴장하시고요. 자, 나이 씨 가겠습니다. 오늘 나는 위제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나 증인을 반드시 어떻게든 지켜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억울한 사람은 생겨서는 안 돼요. 아, 좋습니다. 네, 크리스티안? 이거 하려고.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 3분의 1이었는데 이제 4분의 1이 돼가지고. 잠깐만 이 기분이었구나. 앞에 한 명이 있으니까 이 기분이었어. 이 기분이었어. 이 세상을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예. 그 이제 솔직히 뭐 한국뿐만 아니라 멕시코도 그러잖아요. 아까 거짓 자백이라는 단어 나오는 순간은 저 멕시코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게 멕시코에서 거짓 자백을 구해내는 그런 뭐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좀 약간 좀 상한 뭐 경찰이나 그런 이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근데 아직까지 멕시코에서 그 사람들은 감옥에 가 있고 어떤 해결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감옥에 있고 뭐 30년, 40년 감옥에 있다 갑자기 나가잖아요. 그럼 인생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좀 정확해져야 되고 아까 나이 씨 말씀하신 것처럼 좀 증거 이런 기록들은 무조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멕시코 정치사에도 이런 미제 사건들이 당연히 있겠죠. 있죠. 당연하죠. 우리도 흑역사 좀 있죠. 오늘 나는 사건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부분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결과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 남겨진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그 마지막 선생님의 한마디에서 좀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 분단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 상황이 이 국회에서 자유로운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제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나는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진짜 어떤 것도 연결되지 않고 난 진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혹시 북한 쪽 아니야? 뭐 이런 분단 상황이 가져오는 이런 어떤 그 한계들, 이런 한계들이 이 국회의 어떤 그 건강한 성장을 좀 제한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한반도가 평화의 어떤 그 세상이 와서 국회에서 정말 마음껏 논의해서 정말 건강한 정책들이 뜨거운 논쟁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국회를 오늘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꿈꿔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감도 궁금한데요. 국회방송과 우절부 국회사 SNS에 남겨주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기억에 남는 댓글을 남겨주신 시청자분에게는 저희가 최쌤이 정성스럽게 사인한 재미있는 역사조서 한 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두가 우잘알 국회의사가 되는 그 순간까지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더 강력하고 재미있고 참신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매주 토요일 밤은 우잘물 국회사와 우잘물 국회사와 우잘물 국회사와 함께해요.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명령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하지 않아도